자, 책을 20쪽부터 펴보세요. 20쪽. 그동안 강의가 됐던 내용들이고 해서 이거는 지금 다시 강의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보편적인 지금까지는 이 40일 만에 완성하는 육효학을 역학인들만을 위해서 그냥 풀이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명리학을 기초로 육신적인 문제라든가 목화토금수 오행을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이 육효를 가르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강의하는 것은 일반인들과 더불어 그동안 오행에 대해서 아주 무지했던 사람들도 이 강의를 통해서 본 다음에 다시 저의 어떤 40일 만에 완성하는 육효학을 기초서부터 천천히 보신다면 명리학을 배우지 않고 동양철학을 다른 타 학문에 접하지 않고서도 이 육효라는 과목 하나만 가지고 들어와서도 점을 자유롭게 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좀 할애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쪽을 보면은 제일 먼저 3장 이래놓고 오행과 육식갑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여기에 오행에 앞서서 우리가 최고 먼저 보는 것이 원래 오행을 앞서서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냐면은 이 오행에 앞서서 있는 것이 음양이 있어요. 그래, 동양철학은 이 음양을 빼놓고서 이야기할 수가 없고 오행을 빼놓고서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음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양을 말하는 걸 양이라 그러고 음을 말하는 걸 음이라 그러는데 남자를 양이라고 하면 여자를 음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고 수컷을 양이라고 하면 암컷을 음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통설적인 명리학적으로 보는 음양의 방법이에요. 그래, 밝은 것은 양이고 어두운 것은 음이고 이러한 것들 등등이 다 음양을 가지고서만 이 세상에 음양이 없었다면 세상 만물이 창조가 되지 않았겠죠. 남자와 여자가 없었다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이 인간사다 보니까 세상은 음양을 띄어가지고 이야기할 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지금서부터 음양이 어떤 걸 가지고서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어떤 것은 음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것을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행이라는 것은 목화토금수를 가지고 오행이라고 하는데 이 목화토금수의 오행도 어떠한 것은 상생이 되고 어떠한 것은 상극이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상생이라는 것은 서로 도와주는 관계에 놓여져 있는 오행을 말하는 것이고 상극이라는 오행은 서로 극을 하는 오행을 가지고서 상극이라 그래서 오행상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십천간 십이지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위로는 가불병정 무기경신인계가 있고 지지로는 자축인묘 진사우미 신유수레가 있는데 이것은 원래 선생님들께서 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저도 기억하기에 요즘 한문을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한문을 안 가르치죠, 요즘? 한문 가르치나요? 한문이 제가 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자축인묘 진사우미 신유수레를 가르쳐요. 그리고 육식갑자를 가르치고 그랬는데 요즘은 한문 자체를 안 가르치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언어 자체가 이 한문 문화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한문을 배제하고서 절대 이 이야기가 될 수가 없거든요. 이제 자, 제일 먼저 음양에 대해서 이제 표시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가르칠 때 이 플러스를 양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이 마이너스를 음이라고 표시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음량을 표시해 놨지만 여기서 다 나오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냐면은 제일 먼저 12지지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갑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있고 또 지지로는 천간은 갑을병신 무기경신인계가 있고 지지로는 이 자, 축, 인, 묘, 진, 사, 오미, 신유, 술, 해라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지. 이게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가지고 이 지지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자, 여기에서 오행과 일단 오행 음량을 따지기 위해서 이 음량은 그냥 다른 음량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음량을 알아야지만 어떤 동양 철학에 처음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음량을 이제 이야기해 놓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서 보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간적으로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에서 이 갑이라는 것은 양을 뜻하는 것이고 을이라는 것은 음을 뜻하는 것이고 병이라는 것은 양을 뜻하는 것이고 정이라는 것은 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 여기에 보면 양간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갑병, 무경임이 갑병, 무경임이라는 글자가 천간으로서는 양을 뜻하는 것이고 을정, 기신계라는 글자가 천간으로서는 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지지로서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가 있는데 이 자는 플러스를 뜻해요. 그리고 축인 마이너스, 인은 플러스, 묘는 마이너스, 진은 플러스, 사는 마이너스, 오는 플러스, 미는 마이너스, 신은 플러스, 유는 마이너스, 술은 플러스, 해는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걸 가지고 이제 음량은 이러한 식으로 구별을 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를 써놓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를 써놓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상당히 이제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 하냐 하니 이건 명리학에서 볼 때 이 갑목의 입장에서 을목을 본다든가 갑목의 입장에서 인목을 본다든가 갑목의 입장에서 이렇게 묘를 본다든가 갑목의 입장에서 진을 본다든가 혹은 뭐 신을 본다든가 유를 본다든가 할 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갑이라는 글자는 플러스를 뜻하는 글자에 양을 뜻하는 글자인데 여기에서 인이라는 글자도 양이 되는 것이고 갑이라는 글자에서 묘를 뜻하는 걸 글자를 봤을 때는 이건 묘는 음을 뜻하는 글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이것이 또 오행이라는 것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오행. 그 오행이라는 것이 주어지는데
오행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은 여기에 천간으로 보면은 두 개씩 묶어가지고 딱 구성이 되는데 갑을은 이 목이라는 글자가 주어지고 병정은 하라는 글자가 주어지고 무기는 토라는 글자가 주어지게 되고 경신은 금이라는 글자가 그리고 이 임계는 수라는 글자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수라는 글자가 아니라 수라는 오행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 불을 생하고 불은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다시 목을 생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행의 이제 상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상생. 오행 상생. 목화토금수 오행이 오행 상생이라고 얘기하고 자, 다음에 지지로 볼 때는 이게 또 다 틀려요. 인하고 묘를 가지고서 목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와 오를 가지고서 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신과 유를 가지고 이 금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음에 해라는 글자와 여기에 자수라는 제일 앞에 있는 글자를 놓고서 볼 때 이것을 이 수라는 오행으로 주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제 외워줘야 되냐 하면은 나중에 일단은 저기 그 음량으로 외워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오행으로 외울 때는 가불목, 병정하, 무기토, 경신금, 임계수 이런 식으로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가불목, 가까을은 목이다, 병정은 하다, 무기는 토다, 경신은 금이다, 임계는 수다 이렇게 외워주셔야 되고 지지로는 임묘는 목이고 그리고 사오는 불이고 신유는 금이고 해자는 수다 이렇게 외우고 보니까 토라는 글자가 없어요. 토. 그래 토라는 글자는 여기에 보면은 이 술토, 미토, 진토, 축토 이거는 다 지금 방금 말한 것은 토오행이에요. 토오행. 그래서 외울 때 뭐 축진, 미술 이렇게 외우시든지 아니면 진술, 충미 이렇게 외우시든지 저는 외울 때 그냥 진술, 충미, 토 이렇게 외워가지고 이게 입에 배웠는데 축진, 미술, 토 이렇게 외워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까지는 외워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 지금은 이게 12지지에 이제 오행에 들어가기 이전에 앞서 오행을 배우기 이전 앞서 왜 오행이라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그걸 배우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가불병정 무기경신인계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례를 그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나눠가지고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상생이 되느냐 상극이 되느냐 이런 것을 잘 따지면은 이 육효점을 잘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명리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육식갑자라고 얘기하는데 육식갑자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갑하고 자하고 이렇게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데 이 육식갑자라는 것은 제일 나중에 보면은 저 글자들이 다시 구성이 되는 게 갑자라는 글자가 몇 번째 들어오면은 61번째 들어와요. 61번째. 그래서 갑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오행은 목화토금수 오행이 있는데 목화토금수 오행을 배우셨고 다음에 음양은 음이 있고 양이 있는데 이 천간과 지지를 요런 걸 글자고 음으로 나누고 양으로 나눈다라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다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 요런 것만 아시면 육효 기초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 이 한문 같은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문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12자만 외우시고 그 12자 외에 그리고 이제 또 육친이 들어가는데 그 육친에 대해서 육친이 글자 그대로
이 육친이에요, 육친. 육친이기 때문에 이것은 6개의 육친이기 때문에 글자가 여기에 12자가 또 한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천간적으로 천간 10개, 지지 12자, 그리고 육친 12자. 이렇게만 알면 돼. 그리고 12개월. 1월, 2월, 3월, 4월.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가 없고, 한문이 어려운 것이 없이 적어도 34자 정도만 아시면 일단은 우리가 동양 철학의 음량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6교점을 칠 때는 6교점이 64개라는 것이 있는데 64개. 그 64개는 또 이제 한문으로 외워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요즘은 아주 핸드폰에도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핸드폰으로 딱딱딱 보면은 점도 다 치게 돼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서서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음양 오행에 따지는 방법은 알았고, 다음에 오행 상극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 상생 상극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이, 목, 하, 토, 금, 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방향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목은 봄이 되는 것이고 하는 여름이 되는 것이고 금은 가을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겨울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리고 이 토는 계절의 변화의 중심지가 있게 되는 것이 이 토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걸 외워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목은 방향으로는 동쪽을 뜻하는 것이고, 여름은 방향으로는 이 남쪽을 뜻하는 것이고, 금은 가을은 그 방향으로는 서쪽을 뜻하는 것이고, 이 수는 방향으로는 북쪽을 뜻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다 구성이 다 돼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오행상생이라는 것은 이 목이라는 글자는 봄에서 여름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목생하가 되는 거예요. 목생하. 다음에 하는 이 금으로 곧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토의 계절을 거친 다음에 넘어가기 때문에 하생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라는 것은 또 다시 금을 생하게 되고 금은 수를 생하게 되고, 금이라는 것은 가을에선 겨울이 곧바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절적인 변화가 즉시 넘어가는 것은 다 보면 이 토의 계절이 이제 아까 여기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배웠을 때 토는 지지로는 뭐예요? 여기가 진술 충미가 토에 진술 충미가 토에서 붙어 있는 것이고, 자, 목을 보면은 여기는 뭐가 되냐면은 인하고 묘는 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여기에서 지금 하가 보면은 사하고 오하가 있다니까 여기에서 사, 오가 있는 것이고, 다음에 금이라는 것은 경신이 있고 신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신유가 금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인계가 되니까 자가 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 이것을 외울 때 선생님들은 어떻게 외우냐면은 그냥 수생목, 목생하, 하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이것이 상생이에요. 상생. 그러니까
즉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 육효라는 것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월일로부터 어떤 힘을 얻어가지고 좋은가 안 좋은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2개월을 따질 때 이 달력을 보면은 뭐 몇 월 무슨 월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뭐 갑자월, 을축월, 병신월, 병인월, 정묘월, 무진월, 기사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따질 때 어떻게 쓰냐면은 뭐 요즘같이 8월 달이면은 이게 6월이거든요. 6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딱 따질 때 자는 1월 달을 뜻하는 거고 축은 2월 달. 아니네. 죄송합니다. 인은 1월 달, 묘는 2월 달, 지는 3월 달, 사는 4월 달, 우는 5월 달, 미는 6월 달, 시는 7월 달, 유는 8월 달, 그리고 술은 9월 달, 해는 10월 달, 그리고 자는 11월 달, 축은 12월 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즘 8월 달인데 8월 달은 유를 갖다 쓰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일진이 무슨 날이냐 따라서 오늘 일진이 무인일이란 말이에요. 무인일. 그래 여기에서 육효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월가 이래서 어떠한 글자가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육효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보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요체가 이를테면은 뭐를 가지고 있냐면은 술토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보고자 하는 핵심이 어떤 글자를 이렇게 우리의 누가 어떤가 했는데 그 글자가 여기에 해당이 됐을 때 딱 보면 6월달하고 인월을 여기다 대조를 해서 이것이 강한가 약한가를 가지고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학문이 육효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보냐면은 여기에서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진술충미 토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이를테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면은 4월 달에 뭐 무진일이다 이런 식으로 됐다면 이 술토가 이 진술충미 토에 소속이 되어 있고 사하라는 불로부터 하생토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생토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는 아하 이 일이 상당히 잘 풀리고 좋겠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런데 이러지 않고 이 술토가 유금을 이 술토라는 글자는 금을 이렇게 생한다 그러잖아요. 금을 생하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인목이라는 이 목은 토를 극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골치 아픈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글자가 강한가 약한가에 따라서 아주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그런 것만 알고 계시면 육효점 치는 것은 상당히 쉽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행상생은 이러한 식으로 본다 이렇게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하겠어요. 오행상생은 항상 그냥 이렇게 놓고 볼 때 목은 하를 생하고 하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다시 수를 생한다. 여기까지만 외우고 계시면 오행상생은 마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화토금수 이렇게만 외워요. 목화토금수 우리가 월화 수목 금토 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래 수목 그죠?
수목화, 토금 이런 식으로 해놨으면은 우리가 오행 외우는 게 얼마나 쉬울까요? 목화, 토, 금수 외우는 것이 월요일서부터 목화, 토, 금수 이렇게 외워놓고 월일 이렇게 해놨으면은 아주 그 일주일 외우는 게 무진장 쉽겠죠. 오행 상생이.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보면 목은 하를 생하고 하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이게 지금 목화, 토, 금수 오행이 아주 뒤죽박죽 돼 있어요. 월요일 날 그 날이라는 것이. 그래서 인간사가 상당히 그 복잡 단안하고 세상 일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이게 세상이 편하게 돌아가려면 목화, 토, 금수 오행을 가지고서 요일을 만들 때 일월 만들고 목화, 토, 금수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세상이 얼마나 순조롭게 잘 돌아가겠습니까? 자, 여기서도 보면은 한 주에서 일은 해를 뜻하는 것이고 월은 달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화, 토, 금수 오행을 넣은 데다가 거기에다가 달과 해를 넣어가지고 일주일을 만든 거예요. 인간들이. 자, 이게 목화, 토, 금수 오행은 선생님들이 그냥 이거 간단하게 외울 수가 있어요. 목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이 선생님들이 손가락을 갖다가 외우시든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그냥 목화, 토, 금수 오행이라는 것만 입에 외우게 되도록 한번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목화, 토, 금수 해가지고 빨리 외워두셔야 될 겁니다. 이게 상생이다. 목이라는 글자는 불을 생하고, 불이라는 것은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다시 수는 목을 생하더라 해가지고 이게 오행의 원리는 계속 상생의 원리로서 계속 돌게끔 되어 있는 게 인간사예요. 그래, 오행이 아마 없다면 이 지구상에 어떠한 일이 돌아가는 일들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 오행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다음에 오행의 상극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는 오행의 상생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오행의 상극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해볼게요. 오행의 상극이라는 것은 이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 물이란 놈은 불 꺼치는 것을 불을 꺼트리는 그런 작용을 하죠. 그리고 이 불이라는 글자는 이 금이라는 글자를 무르게 해요. 이게 녹이기도 하고 나를 못 이기게 하기도 하고 강하게 하기도 하는 것이 이게 또 이 불이죠. 다음에 이 금이라는 글자는 나무라는 글자를 잘라내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것이 이 금이죠. 다음에 이 목이라는 글자는 이 흙이라는 글자에 양분을 빨아서 흙이 잘 토양을 그 기름진 땅을 못 쓰게 만드는 것이 목이에요. 목. 그러니까 흙에 양분을 쫙 빨아당겨서 그 흙을 못 살게 하는 것이 목이다. 다음에 이 토라는 것은 물의 흐름을 방해해서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토에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토는 물을 극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거는 지금 오행 상극에 대해서만 아주 집중적으로 제가 가르치는 건데 상극이라고 해도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 금이 재련이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금이 재련이 잘 되려면 이 적당한 불과, 적당한 물과, 적당한 바람과 이런 목화, 토, 금수 오행이라는 글자가 다 들어가야지 그 철이 아주 쓸만해지죠. 이 불도
자기 혼자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자체에서 어떤 나무로부터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그죠? 이 불이 또 워낙 강해버리면은 뭐예요? 물 한 방울 들어와 봤자 물을 그냥 다 증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불도 되죠. 그래서 수화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고, 이 목금은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목금은. 그래, 이 금이 잘 되려면은 불이 적당해야 되고 물로 적당히 재련을 해야지 이 금기가 아주 예리한 무기가 될 수가 있죠. 잘 쓸 수 있는 칼이. 그래, 요런 거는 나중에 다시 선생님들이 더 깊이 해서 이 명리 공부하실 때 하시도록 하고, 우리는 그냥 육효 공부를 위해서 필요로 한 것만 배우기 때문에 목이라는 글자는 토를 극하고, 토라는 글자는 수를 극하고, 수라는 글자는 하를 극하고, 하는 금을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한다. 이런 게만 외워두시면 돼요.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내가 이 12지지를 써놓은 이유는 이런 걸 다 활용하기 위해서 써놓는 거예요. 여기에 수라는 글자는 여기에 보면 임계라는 글자와 자라는 글자가 수가 되죠. 그죠? 이 하라는 글자는 정이라는 글자와 오라는 글자가 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수하가 상전하게 되는 거예요. 수하가 상극하게 되고,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 점을 쳤을 때 뭘 뜻하냐 하면은, 지금 이런 걸 배우는 이유가 왜 배우냐 하면은, 오늘 일진이 이 해월에 오늘 일진, 이를테면 무자일이다. 무자일인데 내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이 사하라는 글자를 잡고 있다. 내가 보고자 하는 글자가 사하다. 그러면은 해월이라는 글자로부터 이렇게 물은 불을 꺼버리기 때문에 수국화하고, 자라는 또 물이 또 불이라는 글자를 수국화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하라는 글자가 아주 최악으로 약해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하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글자면 아주 좋은 것이고, 또 보고자 하지 않은 글자라면 또 나쁘게 표현할 수도 있죠. 아까 선생님들이 상생이라는 걸 배웠어요. 목은 하를 생하고, 하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 이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날에 오늘 일진처럼 진짜 무인일날 점을 쳤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글자가 사하라면 여기에서 목생하가 된다 그랬으니까, 목은 아까 배우기를 뭐예요? 가불하고 인묘가 목이라고 배웠잖아. 가불하고 인묘. 그러니까 여기에 목이라는 걸, 인을 가지고 목이라고 얘기하고 인을 가지고 목이라 얘기한단 말이야. 사하라는 글자는 하를 뜻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 목생하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렇게 목생하를 받기 때문에 이 하가 너무너무 좋은 역할을 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가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인목과 인목으로부터 생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 이 사하였다면 아마 일이 되게 잘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으로써 오행, 상생, 상극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오행, 상생, 상극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 12지지를 써놓고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목화토금수를 아까 죽도록 가르친 거예요, 제가. 그래, 이렇게 보면 가불목이라는 글자에서 이 무기라는 토를 봤을 때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한번 씁니다. 청간지지는 이제 알고 계실 거고,
여기다 그냥 써놓겠습니다. 목은 하, 하는 토, 토는 금, 금은 수. 자, 목은 토, 토는 수, 수는 하, 하는 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생이고, 이것을 가지고는 극이다, 이런 얘기. 극. 그래서 목국토, 토국수, 수국하, 하극금, 목생하, 하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외우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 목은 병정이란 글자를 분리되기 때문에 생하는 관계가 되는 거고, 목은 이 무기를 볼 때는 이게 목극 토가 일어난 거예요. 다음에 경신금을 볼 때는 경신금으로부터 뭐예요? 금극, 금은 목을 극하게 돼 있어요. 다음에 수는 목을 생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금금, 목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얘를 어쩌지 못하고 얘로부터 극을 받는 거예요. 다음에 이 임수와 개수는 이 목이라는 글자를 여기서 보면은 이 수생목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리어 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그 가불목을 대했을 때 이렇게, 이게 이제 육친 돌리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왜 가불목이니 병정하니 무기토니 경신금이니 임계순이 아니면은 해자수 임묘목 사우화 신유금 해자수 진술충미토 이런 걸 왜 배우냐 하면은 여기에서 보는 관점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여기 간목에서 볼 때, 간목에서 을목을 볼 때는 같은 목인데도 같은 목이면서 음양이 틀린 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간목에서 볼 때, 병화를 볼 때면은 음양이 같으면서 생하는 관계에 놓여져 있는 거고, 이 간목에서 정화를 볼 때는 음양은 틀리면서 그냥 생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다음에 무토를 볼 때는 음양이 틀리면서 극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간목에서 기토를 볼 때는 음양이 틀리면서 또 극하는 관계가 된 거죠. 경금을 봤을 때는 간목이 음양이 같으면서 극을 받는 관계가 된 거예요. 간목이. 다음에 신금은 음양이 틀리면서 이 극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고, 임수는 음양이 같으면서 생하는 관계가 된 거죠. 그리고 개수는 음양이 틀리면서 생하는 그런 관계가 된 거라 그러죠.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불목이니 병정하니 무기토니 경신금이니 임계순이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이거 공부할 때 가불목, 병정하, 무기토, 경신금, 임계수 해가지고 그게 말이 입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에 간목에서 임목을 보면 같은 목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목인데 이 음양이 같은 그런 목이죠. 다음에 묘목이라는 글자는 간목에서 볼 때 마이너스니까 음양은 틀리면서 목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진토는 음양이 틀리면서 음양이 같으면서 간목의 입장에서 음양은 같으면서 오행은 틀려요. 그리고 이 사하는 음양이 틀리면서 이 생하는 관계로 놓여져 있는 거고, 오하는 음양이 같으면서 생하는 그런 관계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나중에 육친이라는 걸 붙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은 선생님들께 내가 여기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 알려준 것은 간목 하나를 가지고서
이 글자를 다 이렇게 대조하는 것만 지금 가르친 건데, 선생님들이 여기 가불목, 병정화, 무기토, 경신금, 인계수가 이렇게 자유로워지면은 이게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을목의 입장에서 볼 때, 을목의 입장에서 간목을 볼 때와 정화를 볼 때, 병화를 볼 때, 정화를 볼 때, 무토를 볼 때, 기토를 볼 때, 경금을 볼 때, 뭐예요? 신금을 볼 때, 다음에 임수를 볼 때, 다음에 이 개수를 볼 때, 이렇게 또 보는 방법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을목의 입장에서 볼 때, 자수를 볼 때와 축토를 볼 때와 임목을 볼 때와 묘목을 볼 때, 이렇게 진토를 볼 때 이것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해놓으니까 선생님들께서 공부도 가기 전에, 야, 이거 진짜 너무너무 양이 많고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동양 철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알면은 웃기고 모르면은 상당히 어려운 게 동양 철학이에요. 이게 별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보면은. 자, 그래, 십천간 십이지제는 이렇게 가불병정 무기경신인계를 가지고서 십간가 자축인묘 진사우미 신유수를 가지고서 십이지를 가지고서 이것을 음양으로 나누고, 또 거기 음양을 나눈 데다가 다시 오행으로 더해가지고 보는 것이, 이걸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하는 거죠. 조합을. 그래서 보는 것이 사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따질 때 어떻게 따져요? 이렇게 갑자, 을축, 그죠? 병인, 정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붙이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했더니만 천간은 10개요. 지지는 12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2개가 비었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공망이라는 글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 공망. 이 공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천간이 10개고 지지개 12개 되다 보니까 끝에 2개가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갑자서부터 이 계유까지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날짜가 됐을 때는 지지적으로 볼 때 이 술이라는 글자와 해라는 글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짝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떠한 글자가 공망을 맞으면은 비었다. 뭔가 부족하다. 내가 매일 이제 나중에 표현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공망이라는 글자는 뭔가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공망 붙이는 방법이 공망. 지금 공망 배우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은 이러한 식으로 육식갑자가 돌아가는 것이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했으면은 여기서 또 다시 붙는 것이 개대면에 개 다음에 각각 을이 붙어요. 그래서 이 개 해놓고 계유 다음에 값을 을해하면은 또 다음부터 붙는 것이 병과 정이 붙는단 말이에요. 다음에 해. 그래서 자, 축 이런 식으로 쭉 돌고 해가지고 총 돌아보니까 이것이 몇 개가 도냐면은 60개가 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60개 다음에는 다시 갑자대운이 돌아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육식갑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음양 오행을 배우셨고 오행 상생 상극을 배웠어요. 다음에 십천간을 12지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그 12지지에서도 목화토금수가 있다라는 걸 알고 음양이 있다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뭐 공부를 제가 3시간짜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강의를 해보는데 이게 상당히 빨리 나가는데 덕기군 이게 너무 빠른 건가? 초보가 배우기에는? 아, 그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줘야 되겠네, 그치? 이걸 너무 크게 했어요. 글씨를. 자, 천간으로 다시 쓰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항상 그 철학은 양과 음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양으로 표시할 것이고, 음은 일자로 표시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음양이 있다는 거죠. 음양. 그래서 갑이라는 글자는 양을 주고, 을이라는 글자는 음을 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천간이 10개인데, 이 천간이 이렇게 10개를 이러한 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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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음 해가지고. 그리고 지지도 마찬가지. 양음을 계속 12개를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행상생상극이라는 것은 이 목이라는 글자는 아까도 봤듯이 이것이 계절로서 봄을 뜻한단 말이에요. 다음에 이 하라는 글자는 계절로서 여름이 된다는 얘기지. 다음에 이 하하고 이 여름과 가을 사이에 토라는 글자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그 계절 변화를 뜻하는 글자가 이 토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 가을은 금이 되는 거고, 수는 여름이 되는 거, 겨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봄이라는 글자의 속성은 목이라는 글자인데, 목은 위로 뻗는 순간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하라는 글자는 옆으로 펴지는 어떤 횡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 여름이에요. 그래서 여름은 붉은색을 뜻하기 때문에 여름에 피는 꽃들은 거의 다 붉은색 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봄, 여름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 토라는 것은 이게 지금 이렇게 갈라보니까 목화가 이렇게 있고 금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화도 엄연히 말해서 플러스, 금수는 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과 이 목화작용과 금수의 작용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토인데, 이 토라는 것은 목하고 하 사이에도 토가 들어가 있고, 하와 금 사이에도 들어있고, 금과 수 사이에도 토가 들어가 있고, 수와 목 사이에도 다 토라는 글자가 들어있어요. 이 토라는 글자는 그래서 계절의 변화를 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다 토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냥 계절로 볼 때, 봄은 여름으로 넘어가고, 여름은 가을로 넘어가고, 가을은 겨울로 넘어오고, 겨울은 다시 봄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래, 선생님들이 외우기가 좀 힘드실 때는 요 토라는 글자를 일단은 가운데만 있다고 생각하고, 목화, 토, 금, 수 이렇게만 외우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다 어떻게 되냐면 상생이 되더라. 목은 불을 생하고, 불은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한다. 이 정도까지만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외우기 이거 가지고 힘들다 그러면은 동양 철학을 배우기가 상당히 좀 힘들겠죠. 이런 거 무카토 금소 오행이 이게 상생되는 건데, 그리고 여기 토라는 글자가 가운데 끼어들었는데 나중에 요거는 또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 할게요. 너무